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1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2.2%, 코스닥 2%, 2.1%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변동성이 큰 장이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해외 증시들이 모두 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들이 좀 다시 좀 떨어지면서 종목들이 이런 지수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었고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선거 공약에 맞는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좀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의 그 사태가 해결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중립국으로 협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황은. 일단 둘 다 이제 확실히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한쪽이 이제 쓰러질 때까지 전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올해 안에는 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될수록 서로에게 루즈 루즈 전략이고요. 사실 이제 전 세계도 전 세계 입장에서도 러시아를 제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쟁 상황이 깊어지고 그런 제재 상황이 길어질수록 이제 원자재라든지 그런 가격들이 좀 급등을 하면서 많이 불안정해질 겁니다.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로부터 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성장률이 이제 저하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이 이제 은행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큰 이벤트가 터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었을 때 빨리 좀 타협이 되든지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상황은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다. 그 돌파구가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뭐 해외 증시가 다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다시 한번 크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 때문에 조금 상승분의 그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위기가 좋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추가적으로 더 반등할 여지가 있지만 일단은 해외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지금 유럽 증시는 또 8%대, 7%대 막 올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1%, 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코스피를 7,600억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4,200억, 나머지 이제 개인이 팔았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기관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런 특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사실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히려 이제 연기금과 같은 이런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오늘 수급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사실 상승분도 그냥 저점에서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언제든지 이런 포인트가 나오면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바닥 라인 생성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올라갈 기미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반짝 들어왔지만 마찬가지 금융 투자에서 대부분 들어왔다. 그래서 기계적인 그런 마지막 옵션 만기일 마지막 그런 매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리가 뭐 염두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8원 정도 내렸습니다. 1227원으로 마무리했고요. 0.6%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환율이 높은 방향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1230원 넘었다가 지금 좀 내려왔지만 환율이 한번 꺾어졌다가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좀 그런 상황이 좀 완화가 되면서 환율이라든지 그런 물가가 좀 안정화가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적인 구간이 왔습니다. 큰 파동의 그죠? 박스권. 큰 박스권에서의 그런 상단 부분을 지금 터치를 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뭔가 변수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때 같은 경우는 세계 대공황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원달러가 많이 상승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까지 올라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네,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베스팅, 네,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네, 아까 보셨듯이 뭐 유럽 증시 좀 내리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0.5%,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채권 수익률도 1.93%, 확실히 이제 좀 안정화가 된 느낌으로 다시 이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 여차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이제 하락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하루하루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꾸준히 전체적으로 천천히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이벤트에 대해서도 좀 잘 버티면서 가고 있다. 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그 사태가 이제 얼마나 길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반응할 때인 것 같고요. 네, 우리도 그에 맞춰서 좀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아도 될 것 같고요. 뭔가 증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300원 상승해서 1.44% 올랐고요. 21,1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네, 당선이 되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었을 때 탈원전을 폐기를 하고 이제 원전 최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키우겠다라는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올라갔었습니다. 아침에.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한전기술, 한전 KPS, 일진파워 모두 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 상승분이 좀 보합적으로 진행이 좀 되었던 것 같고요. 조금은 네, 아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거래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많이 터졌거든요. 오전에 많이 터져가지고 네, 오늘 좀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네, 좀 떨어지면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원전 관련해서 정책이 바뀌는 것도 분명히 호재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대외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이한 상황이 있었다.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 종목들이 일단 시작은 되게 좀 높았지만 좀 아쉽게 내려갔긴 했지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가격은 2850원으로 21,100원보다 좀 더 떨어졌지만 네, 뭐 크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거래량 자체는 확실히 시간외 가격도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네, 시간외 가격이 크게 움직임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없었는데 요 거의 일주일, 2주일 사이에는 계속해서 좀 그런 이 시간외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도 활발하고요. 일 거래량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래량을 보게 되면 2,447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3월 8일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거래량이 오전 한 2시간 내에 터졌던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계속해서 1,000만 주 이상 지금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월 말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날부터 해가지고 계속 1,000만 주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 거래 모멘텀이 살아있다.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확실히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죽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해서 이제 조금 보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아쉽기도 합니다만 확실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분하게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차트 같은 경우는 네, 치고 나가다가 오늘 음운구름을 돌파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밀리면서 음흥구름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좀 아쉽게도 이제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네, 조만간 다시 좀 힘을 내서 돌파를 해주었으면 하고요. 확실히 이제 21선이 위로 들면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큰 걱정도 없고요. 241선도 계속 높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좀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제 여기서 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를 할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마지막에 그 중반부터 해가지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좀 주가가 눌리긴 했습니다만 특정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이제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장이 열렸을 때 오늘과 같은 그런 패턴보다는 좀 다른 패턴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잠깐 이제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3월 4일에 신주 상장에 대한 물량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1WR이죠. 네.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그런 공매도 의도도 확실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가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두산중공업을 네, 크게 좋지 않게 보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보던 대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한번 중턱을 찍고 이렇게 이전처럼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26,000원 정도 지금 상단에서 어떻게 저항을 뚫어줄 것인지 주요 저항선이 이제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00원을 뚫어주었을 때는 이제 3만원대로 높이 올라가주면서 확실히 이제 힘을 받아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은 네, 비슷하고요. 주봉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차분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자가 이제 오늘 좀 특이한 상황이 나왔죠. 기관 투자자가 233만 주, 외국인 투자자가 248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요. 양매도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금융 투자 물량은 이제 어제까지 많이 나왔었고, 오늘 특히 기관 투자자 매도 중에 대부분이 연기금 투자자에서 나왔습니다. 6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던 그 연기금 투자자가 200만 주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3월 7일에도 좀 많이 뭐 매도하지 않았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연기금 투자자가 그동안 매집을 꾸준히 해오다가 왜 갑자기 한 번에 팔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것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실망감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공매도란 뭐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일단은 뭐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하기는 어렵죠. 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도 많이 매도를 했고 연기금 투자자도 많이 매도를 했는데 일단 어제 대선 결과 이후에 첫 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장에서 이렇게 두 세력이 크게 매도를 하면서 오늘 상승분을 좀 많이 떨어뜨려 놨습니다. 네. 근데 연기금 투자자가 그동안 계속 매수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한 700에서 800만 주를 한 1년 가까이 해서 매수를 순매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특이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원래 신주 상장이 되고 나서 연기금 투자자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매도 물량을 내뱉곤 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 케이스는 오히려 신주 상장이 된 이후부터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조금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옵션 만기일 전날부터 해가지고 좀 본격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옵션 만기일 당일에 이렇게 큰 매도가 나왔는데요. 어, 여기서 잠깐 네, 두산중공업을 떠나가지고 옵션 만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옵션 만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3월이죠. 3월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뿐만이 아니고 선물, 그 다음에 뭐 다른 그런 파생 옵션들이 모두 좀 만기가 겹치는 날이었기 때문에 3월, 6월, 9월, 12월은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옵션 만기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옵션 만기일은 매달 둘째 주 두 번째 다가오는 목요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아까 설명드리던 걸 마저 설명드리면 옵션에는 이제 콜 옵션, 그 다음에 풋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옵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권리거든요. 그래서 신주인수권 부사채 뭐 그런 느낌, 신주인수권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콜 옵션은 이제 내가 특정 기간이 지났을 때 이 주식에 대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풋 옵션은 내가 특정 기간이 지났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풋옵션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풋옵션을 들어갔는데 풋옵션을 상환하지 못한 채로 오늘 이제 만기일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만기일에는 이 풋옵션을 모두 행사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풋옵션을 쌓아두었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연기금 투자자와 같은 행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동안 이제 매수를 꾸준히 해왔던 거와는 또 다르죠. 일단은 최근에 한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매수했던 양은 뭐 대부분 이렇게 풋옵션으로, 만약 풋옵션을 했다면 혹은 뭐 그냥 현물로 매도를 그냥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2월 달이라든지 3월 달 장을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전체의 공매도 수량이 늘어나고 대차 수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런 풋옵션도 계속해서 이제 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특이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뭐 두산중공업이 이상해서 앞으로 비전이 좋지 않아서 빠져나갔다라기보다는 오늘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런 파생 상품 만기에 대한 그런 특정한 이벤트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만 주가 좀 많긴 하지만 그만큼 만약에 한꺼번에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이 동안에는 매도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두산중공업에 대한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었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금 투자자는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이 매물을 또 관리를 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200만 주씩 계속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네, 특이한 상황이었고요. 네, 3월 4일에 대한 그 지분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매수를 이어가면서 또 이제 주가를 올리는데 또 한몫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매도는 좀 정리를 드렸고요. 뭐 금융 투자는 이제 좀 멈추었습니다. 매도가 멈추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동안 열심히 매도를 했습니다. 2월달, 3월달 초 해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매도를 좀 했는데요. 금융 투자 같은 경우도 확실한 뭔가 특이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200만 주씩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다는 점. 그리고 공매도 수량도 상당히 다시 많이 늘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또 공매도 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또 오늘도 많이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확실히 관련이 있다. 지금 두산중공업은.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이벤트가 빨리 끝날 때까지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고요. 이제는 신주 상장까지 끝난 뒤로 일주일이 더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간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페이스가 다가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급과 그 다음에 거래량 그리고 주가의 향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다음 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확인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1640만 주, 1647만 주 정도 공매도 잔고가 있고요. 네, 이때 또 공매도 잔고, 공매도 거래가 확실히 또 늘어나기 시작했죠. 지금 3월 4일 같은 경우는 신주 상장 때문에 뭐 좀 감소를 했다라고 해도 요 전에도 그렇고요. 지금은 새로운 공매도가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공매도가 무엇 때문에 또 들어오는 것인지 일단은 우리는 두산중공업 1WR에 대해서 들어올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3월 31일 이에 4월 1일부터 이제 정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3월 31일에 다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주 상장이 이제 곧 임박을 했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다시 한번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1WR이 100만 주 정도 상장이 될 때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가 또 그 공매도 잔고와 신주 상장 수량만큼 또 상환이 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1WR에 대한 상장 그 공시가 떴을 때 그때부터 좀 공매도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공시가 아직 뜨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 대차장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차장고를 보게 되면 일단 뭐 오늘자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뉴스 쪽에 상위 종목에 좀 위치를 했지만 사실 오늘 두산중공업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34만 주 정도 늘어났고요. 7천만 주 정도로 잔고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뭐 대차장고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상환이 되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 1WR, 그러니까 3월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적 물량은 248만 주에서 238만 주, 뭐 거의 비슷하고요. 보유율 자체는 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8.2% 정도로. 그래서 뭐 공매도를 쳤다가 신주 상장되었다가 다시 또 공매도를 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교환을 하면서 결국에는 신주 상장이 될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일단은 그래도 두산중공업 자체가 꾸준히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힘을 받고 있다. 지금 그런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다 이제 대차장고까지 확인을 좀 했고요.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이제 두산 에너빌러티로 사명을 변경한다라고 이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확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 만에 이렇게 새 간판을 달게 되었고요. 원래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국중공업에서 두산중공업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러고 21년 만에 이렇게 29일 정기주총회에서 사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언제부터 바뀔지는 3월 29일에 또 이제 결정되면 언제부터 바꾸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합쳐가지고 뭐 이네이블이라는 그런 파생어를 또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이제 확실히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두산중공업 자체가 이제 좀 중공업 분야, 플랜트 분야도 있지만 확실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그다음에 SMR,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수소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신사업들이 많이 에너지 쪽으로 좀 확실히 좀 힘이 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경영진들도 좀 그쪽으로 사명을 바꾸고자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자 그렇게 변경을 좀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확실히 이제 재무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앞으로 이제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사명 변경은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제 어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승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탈원전에서 이제 원전 최강국으로라는 그 공약이 있었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비중이 다시 한번 힘이 실릴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대신에 신재생 전환은 좀 속도 조절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탈원전 백지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기존 원전 수명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이 신한울 3, 4호기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5천억에 대한 그 원전 기자재 비용이 미리 선제적으로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재개를 할 경우에는 이 5천억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지금 향후 10년 동안 10개 이상이 지금
10개 이상의 원전이 수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이제 미래 원전 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SMR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경주 쪽에 SMR 단지를 짓고 이제 연구소까지 짓는다고 했는데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힘을 더 실어주고 그런 이 SMR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들을 또다시 모아가지고 지금 원전 인력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산업이 좀 죽어가면서 좀 그쪽에서 많이 전문 인력들이 빠졌는데 다시 한번 그 전문 인력들을 좀 높은 대우를 해주면서 불러와가지고 또 좋은 기술 개발과 시장을 또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투자와 산업을 살려놓으면 원전 수출은 당연히 확대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수출을 먼저 하기보다는 기술을 먼저 키우고 우리나라 시장을 먼저 활성화를 시켜놓고 수출하는 것이 그 수순이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상적인 이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 이외에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신규 건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신규 건설에 대해서도 백지화된 사업이 지금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4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형 원전을 뭐 계속 늘리기는 좀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건설 중이고 돌리지 않는 원전도 좀 4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일단 해보고 그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좀 맞춤형으로 좀 보고 그렇게 이 비중 조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XMR과 이런 미래에 대한 원전에 대한 투자는 핵심적인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전환은 뭐 속도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무리하게 하진 않더라도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그런 뭐 유럽 국가 미국을 보았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와 그 다음에 원전을 같이 섞어서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8.8메가와트 풍력 발전기를 블레이드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230 기가와트였나요? 메가와트였나? 메가와트죠. 그 가스터빈도 지금 개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소 에너지 쪽으로도 수소 경제가 확실히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원전 기술이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믹스를 좀 이제 잘 조절해서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LNG 가스, 그 다음에 원유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또 이제 러시아발 그런 원자재 수출이 또 금지가 되니까 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해서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원이 지금 원전으로 계속 검토가 되고 있고 유럽 타 국가에서도 미국 유럽 국가에서도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둘 다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아주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줬고 그런 옵션 만기에 대한 이벤트에 대해서 좀 하락을 했지만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도 좀 거래가 활발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공매도 거래가 활발한 것도 두산중공업에 대한 주가를 끌어내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신주 교환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공매도를 미리 쳐놓는 거라고 이미 이번 신주 상장 때도 검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좀 올라가던 게 꼬리에 달고 내려왔다고 해서 기업 자체가 좋지 않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2만원 아래 19,000원, 18,000원 요럴 때 뭐 주가가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뭐 2만원대는 웬만하면 지킬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구간이 온다면 확실히 크게 매수할 수 있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소형 원자로 검증에 이제 국내 벤처가 슈어소프트라는 그런 기업이 두산중공업과 함께 이렇게 검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분열 반응 조절하는 소프트웨어 검사를 이제 슈어소프트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미국 뉴스케일 SMR에 적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그 기자재, 설계, 뭐 플랜트 건설 그런 것들을 이제 두산중공업이 맡게 되었는데 이제 확실히 슈어소프트라는 그런 구체적인 기업 이름도 나오고요. 이미 슈어소프트와 두산중공업은 네, 대형 원전에서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협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SMR에 또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슈어소프트랑 함께 또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케일 파워발 그런 수주가 좀 임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SMR은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형 원전 대비 크기를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이하로 줄이면서 안전성을 대폭 높인 원전이고요. 노심, 용융 등 중대 사고 가능성을 이제 제로로 목표로 각국 이제 개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 같은 경우가 그런 노심이 뜨겁게 달구어졌는데 그게 이제 냉각기가 고장나면서 냉각 펌프가 멈추거나 그런 것들이 고장나면서 이제 폭발을 하면서 수소 폭발을 하는 게 이제 중대 사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르노빌도 그렇고요, 후쿠시마도 그렇고요, 둘 다 수소 폭발에 의해서 냉각 그 펌프가 고장이 나면서 그렇게 터졌던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위험성을. 네, 그래서 원전도 이제 점점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도 이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언젠가는 또 그런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이제 러시아 쪽과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원전 두 개를 점령을 했잖아요. 체르노빌과 그다음에 자포리자였나요? 근데 그 두 개가 이제 IAEA에서 좀 모니터링을 외부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전력을 차단하면서 모니터링이 불가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방사능이 누출이 되고 있는 건지 뭐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라고 얘기는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이라도 그게 사고가 터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원전 사업에 대해서 또 이제 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그런 트렌드가 또 조금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고가 사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킨 만큼 지금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차분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산중공업은 지금 에너지 믹스로의 그런 수혜를 입고 있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와 그 원전 에너지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시 한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맞게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변모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뭐 크게 뭐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지만 좀 지켜보고 막 이제 신주 상장 다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계속 살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좀만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